그러니까 더 저것도 도시에다가 지을 순 없어요. 자, 핵발전 말할 것도 없죠? 예, 영통 한복판에다가 핵발전소 짓는다는 발표 놔보세요. 동네 난리 날 겁니다. 동네 뒤집어질 거예요. 진짜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그럴만해요. 왜 그러냐면 방사는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 발전소는 어쩔 수 없이 인적이 드문, 그러니까 지방의 외진 곳에다가 발전소를 건설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은 이러한 대도시에서 소비를 하는 거죠. 많은 양을요. 그럼 어떻게? 끌어와야 되지. 근데 끌어오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할까요?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송전 과정, 전기 에너지의 수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만큼 손실을 최소화한 상태로, 손실은 막을 수 없어요. 손실은 막을 수 없지만 얼마만큼 이 손실을 최소화한 상태로 도시까지, 소비지까지 끌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얘기하기에 앞서 공식 4가지, 거의 비슷한 공식인데요. 4가지를 한번 언급을 할게요. 첫 번째, 오밀 법칙. V는 IR. 니네가 이미 알고 있는 오밀 법칙, V는 IR. 두 번째,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VIT가 됩니다. 각 기호가 뭘 의미하는지 너네가 알만하기 때문에 기호 이름은 안 쓸게요. 전압, 전류, 시간. 네, 너네가 알만한 기호들이에요. 그다음 R은 저항인 거 알고 있고요. E는 에너지고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VIT가 됩니다. 그 다음에 P는 요걸 이제 전력이라고 불러. 전력입니다. P는 전력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T분의 E를 쓰게 되는데 요걸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VI가 되는 거죠. 저 에너지는 VIT가 되니까 T분의 E가 되면은 TT 약분돼서 VI만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손실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V 자리에다가 IR을 대입해요. V 자리에다가 IR을 대입해 버립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지느냐? I 제곱 R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요 4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되게 뭐 복잡한 공식들은 아니니까 부담스럽지는 않아서 요 4개의 공식들은 좀 알고 있어 줘야 됩니다. 이미 뭐 오밀 법칙은 알고 있고, 이미 오밀 법칙은 너네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외워야 될 건 사실 P는 VI와 P 손실은 I제곱 R. 요 2개가 핵심이긴 합니다. 요 2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만 더 확대할게요. 자, 전력 수송 과정은 일단 전력이 먼저에 대해서 나오죠. 단위 시간당 생산 또는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할 때 P만큼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홈페이지 들어가 보죠. 그럼 나와 있어요. 몇 킬로와트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건설을 할 때 얘가 얼마만큼 만들 수 있는 용량인지가 이미 다 계산이 돼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몇 킬로와트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저기 에어컨이 있네요. 에어컨이 예를 들어서 3000와트라고 할게요. 그럼 이걸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에어컨은 1초당 3000줄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1초당요. 에너지는 줄이잖아요. 에너지는 줄이지. 그래서 만약에 에어컨 옆에 저기 딱지가 붙어 있죠. 라벨이 붙어 있는데 저거 딱 보면 써 있어요. 몇 와트급인지요. 그래서 에어컨이 만약에 3000와트라고 써 있어. 그러면은 얘는 1초당 3000줄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초당이에요. 초당. 그러니까 1초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1초당 얼마씩 소비하는지 또는 얼마씩 생산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전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가 10kW급이라고 볼게요. 자, 너무 작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쓸게. 10kW급은 킬로가 들어가면 1000이죠. 얘는 1초당 얼마씩 생산한다? 10,000줄의 에너지를 생산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10,000와트니까요. 10,000와트니까 1초당 10,000줄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트가 쓰이면은 초당 얼마씩 소비 또는 생산,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식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위는 W를 쓰고 읽을 때는 와트라고 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건 너네 중3 때 들어봤어. 일률.
E를 시간으로 나누면은 일률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와트가 쓰거든요. 그래서 전력도 일률 개념이에요. 왜냐면 시간을 잡아놓고 얼마만큼 만드느냐 쓰느냐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일률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 좀 외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 전력 수송 과정에서는 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초고압 변전소. 그래서 전압을 높인다고 써져 있을 겁니다. 책에요. 전압을 높인다고 써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낮춘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아니 어차피 낮출 건데 뭐하러 올려? 그쵸? 아니 어차피 낮출 건데 뭐하러 초고압 변전소에서 올리냐? 송전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전압을 높이면 그만큼 손실을 줄일 수 있거든. 다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를 얘기하면은 이 송전 과정에서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손실의 이유는 송전선이 아무리 좋은 금속으로 만들어도 초전도체가 아니고서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전도체면 저항이 없겠지. 근데 초전도체로 아직은 쓰지 못하거든. 그래서 초전도체가 아니고서야 무조건 저항이란 게 존재해요. 그럼 저항이 존재하면 반드시 열이 발생합니다. 니네 전기 제품을 사용하면 다 열이 발생해. 그 저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열이 발생해. 그럼 열은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잖아. 필요해서 발생하면 좋은 건데 우리가 뭐 추워서 송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추워서 송전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야. 그럼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손실이라고 불러버립니다. 그때 열 에너지를요. 그래서 손실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압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전압을 높이면 또 그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감전사고가 발생할 때 다 죽어요. 실제로 220V는 감전돼도 죽지 않습니다. 몸이 젖어 있지 않는 한 실제로. 근데 그렇다고 테스트 해보지 마세요. 집에 가서 그래 그러고 꼽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 죽진 않아요. 다치긴 합니다. 다치긴 하는데 죽진 않아. 그러니까 220V는 그 정도야. 죽을 정도는 아니야. 근데 전압을 매우 높여놓게 되면요. 정말 스치거나 심지어는 접근만 해도 감전이 됩니다. 이걸 벼락 맞는다 표현을 쓰거든요. 구름에 저장된 전하가 매우 많이 쌓이면요. 그게 공기를 타고 내려오는 게 번개예요. 공기는 절연체,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얘가 내려온다니까. 왜냐하면 전압이 너무 높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초고압 변조에서 전압을 높이면 송전 효율이 좋아요. 전압을 높일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효율을 높인다고 전압을 아주 그냥 끝도 없이 올려버리면 그 송전선에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번개 맞아버립니다. 감전이 돼버리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위험해. 올릴 수 있는 또 한계가 있어. 게다가 점점점 한적한 곳에서 복잡한 대도시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인구가 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1차, 2차에서 이제 손실이 되더라도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전압을 낮춘 후 최종적으로 220V로 만들어 가정에 공급해 주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잠깐만 숨 한번 돌리고 이제 송전 과정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볼일 보고 오고요. 물 한 잔 마시고 오고요. 나갈 일 없으면 그냥 여기 앉아 있어요. 어디 가지 말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세요. 바로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자, 송전, 변전, 그 다음에 너네 학교 선생님 좀 연세가 어떻게 되니? 지긋하신 분이야? 비교적 젊은 분이야? 그럼 젊은 거야. 자, 너네 학교는 어때? 선생님이. 좀 지긋하세요? 아니야? 좀 젊으신 분이야? 내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얘기할게요. 이 배전이라는 말을 쓰고 시험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더러 계세요. 보통 50대 이상의 좀 지긋하신 분들. 예전에 쓰던 말이거든요. 얘는 분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분배 개념이야. 분배. 그러니까 나누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 송전이라는 말 안에 이미 보낸다라는 개념 들어있잖아. 송자가 이제 보낸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수송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이미 이 송전이라는 말에 배전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지긋하신 분들은 예전에 썼던 용어를 좀 사용하기 때문에 배전이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냥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하는 걸 배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변전은 이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거는 이제 변압 과정이라고 불러요. 변압이라고 부릅니다. 변압. 사실 이건 변전이라는 것보다 변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긴 해요. 전압을 변화시킨다, 바꾼다, 변압이라고 써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요. 그림, 요 앞쪽만 내가 딱 확대를 할게요. 앞쪽만 확대하겠습니다. 자,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때는 보통 10kV에서 20kV. 자, 풀어서 쓰면은 10,000V에서 20,000V 정도가 만들어져요. 발전소에서 그 아까 배운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있죠? V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도 대략 10,000V에서 한 20,000V 정도가 만들어져요. 10,000에서 한 20,000V 정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송전할 때 손실이 좀 아쉬워. 그래서 발전소 바로 옆에 초고압 변전소가 붙어 있어요. 얘가 한 세트야, 한 세트. 발전소 안에 이게 붙어 있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만들자마자 초고압 변전소에서 확 올려버립니다. 조금 더 이동 안 시키고 바로 올려버려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초고압 변전소에는 76만 볼트까지 올립니다. 여기까지가 안전이 확보된 전압이에요. 요거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번개칩니다. 송전선에서 번개가 쳐버립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76만 5천 볼트 정도면 이 정도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초고압 변전소에서 상황에 따라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전압으로 일단 높여주게 됩니다. 이 높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송전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송전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압을 높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왔어. 이제 한적한 곳에서 이제 복잡한 도심 근처까지 들어왔습니다. 너네도 멀리 있는 산들 보면 송전탑 볼 일 있죠? 있어요. 나도 뭐 출근하면서 보니까 보이더만. 산에요. 그래서 송전탑들이 있고 거기에 송전선들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송전선, 발전소로부터 온 송전선이 이제 도시 근처까지 오면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에서 낮춰요. 마지막으로 낮춥니다. 낮추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전압을 낮춰야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가정에 76만 볼트 들어와 보세요. 자, 그러면은 76만 볼트가 들어오면요. 약 콘센트 근처만 가도 감전돼요. 네, 접촉만 살짝 해도 감전됩니다.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에 맞게 전압이 바뀐 이런 전기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중간에서 빼내는 경우도 있어요. 공장, 철도, 건물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소비할 거기 때문에 전기도 변전소를 많이 거칠수록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통이라고 보면 돼요. 유통. 그러니까 공장에서 우리 같이까지 올 때 중간 상인들을 많이 거치면 각자 이득을 빼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점이 제일 비싸. 일반적으로 뭐 행사하는 거 빼면은 편의점이 제일 비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트레이더스 있고 그 다음에 뭐 코스트코 이렇게 대량으로 사는 거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스로 팔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면은 상대적으로 나눴을 때 싸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전압 상태에서 꺼내면요. 어차피 많이 쓰는 곳이에요.
어차피 전기 많이 쓸 거니까요. 가공이 다 끝난 220V로 공급받으면은 이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너네들 대부분 아파트에 살잖아요. 너네 아파트들도 대부분은 어떠냐? 중간에서 꺼내요. 중간에서 꺼냅니다. 이 건물도 그러던데 이 건물도 지하주차장에 보면은 변압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구역이라고 붙어 지하주차장 아파트 가보세요. 지하주차장에 통제구역 있을 겁니다. 문 잠가놓은데요. 그 변압기예요. 변압기요. 그래서 고압을 받는 거예요. 고압 상태에서 전기를 받고 어차피 아파트에 사람들이 막 수백 수천 세대가 있으니까 많이 살아요. 어차피 전기 많이 쓸 거야. 그러면 이제 가공이 끝난 220V로 공급받으면은 그만큼 이동하면서 효율도 떨어지고 끌어오면서 효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단가도 비싸.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중간에서 고압 전압이 높은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아파트 이런 건물 이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220V로 나눠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 건물도 지하에 있더라. 그러니까 하는 일이 이거다 보니까 그냥 새로운 곳 가게 되면은 그냥 그게 보여요. 통제구역에서 딱 문 달려 있는 거. 거기 그러면은 변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바꿔서 공급을 해주는 경우도 덜어 있다. 그다음에 철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지하철 기준 25,000V입니다. 지하철에 써 있어요. 위에 보면 써 있습니다. 고압, 주의 이렇게 써놓고 25,000V라고 써놨는데 이거 요즘은 다 스크린 도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뭐 대놓고 접촉하지 않는 이상 접촉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높은 전압으로 큰 전동차를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주상변압기라는 거 수원도 좀 이제 구시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개발된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시가지 쪽을 가게 되면은 전봇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봇대들 보면은 하나 건너 하나 아니면 두 개 건너 하나씩 이런 원통형이 달려 있는데 얘가 주상 변압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는 영통호 보니까 전봇대가 없는 것 같던데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전봇대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지하로 들어가 있죠.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할 확률도 매우 낮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그 다음에 미관상 이런 전선들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깨끗하게 존재하면 조금 더 좋을 테니까 이렇게 요즘은 주상변압기를 노출시키지 않고요. 노출시키지 않고 땅속에다 넣습니다. 그거를 뭐라 부르냐? 지중화 사업이라고 불러요. 지중. 땅속으로 넣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중화하기 때문에 이제 전봇대 보기도 좀 힘들어요. 전봇대도 다 땅속에 넣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원리로서 효율적으로 송전이 가능한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공식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언급되는 게 있죠. 내가 딱 필요한 것만 남기고 확대했거든요. 저항에 의해서 열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되는 거예요. 필요한 문장, 필요한 단어들만 남겼어요. 저항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항이 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항이 낮다라는 건 없다라는 것과 다른 뜻이죠. 그래서 초전도체가 만들어지면 뭐 그때는 되겠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쓸만한 건 없어요. 뭐 실험용으로, 연구용으로 초전도체는 있어. 나도 본 적은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본 적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작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단가도 매우 세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습니다. 아직은 초전도체가 없어요. 쓸만한 거는.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건 반드시 존재하고요. 열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손실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손실량 구하는 공식은 얘는 P 손실 이렇게 써요. 그냥 P만 쓰면 이건 전력이에요. 이때 전력은 생산, 송전할 때 쓰는 공식이에요. 생산 전력, 송전 전력 이렇게 부를 때는 P는 VI를 써요.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을 구할 때는 P 손실이라고 콕 집어줍니다. 콕 집어줘요. P 손실이라고. 그래서 P 손실은 I제곱 R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손실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단순한 비례관계죠. 손실량을 최소화하고 싶어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쉬운 거 먼저 쓸게요. 저항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사실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자, 두 번째는 전류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자, 저 R을 정확히 쓰면은 송전선의 저항입니다. 송전선의 저항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송전 전류를 최소화하면은 P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할게요. 이미 그렇게 해놨어요.
이미 그렇게 해놨습니다. 너네가 배울 정도면 난이도가 높지 않잖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떠한 원리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느냐? 저항 구하는 공식을 알려줄게요. 조금 오바스럽게 알려주겠습니다. 자, 이게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나중에 언젠간 배우게 될 거니까 미리 한번 알려줄게요. 요 이상하게 생긴 기호 있죠? 읽을 때는 로라고 읽어요. 로. 그리스 알파벳 소문자입니다. 로라고 읽는데 얘는 뭘 뜻하냐? 비저항을 뜻하고요. 비저항을 뜻하고 비저항은 은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구리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에요. 저거는 물질의 특성이거든요. 네, 물질의 특성이라서 저 로라고 읽을 때 로라고 읽어요. 로라고 읽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비저항, 저항의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아닐 비자가 아니야. 보통 앞에 비자가 들어가면 뭔가 아니다라는 의미인데 저항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저항의 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항의 비요. 그렇기 때문에 은이 가장 작아요. 은이 저항 작은 건 알고 있잖아.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알루미늄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은은 비싸요. 구리는 무거워요. 무거워요. 자, 무거운 게 왜 문제냐면요. 얘가 무거우면은 송전탑 비용이 증가해버리게 돼요. 그걸 버텨야 되거든요. 그걸 버티기 위해서 송전탑 비용이 올라가요. 뭐 비싼 거야 뭐 대놓고 비싼 거고 저거 뭐 돈 많이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구리가 그 다음인데 구리를 쓰자니 송전탑 비용이 좀 빡세요. 힘듭니다. 실제로 송전선의 두께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면 하나가 이 정도 돼요. 이거보다 더 커 사실은. 근데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더 벌리기가 좀 뭐해서 되게 굵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닥이 아닙니다. 즉 무게가 질량이 톤 단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엄청 무거워. 그걸 버티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되는데 구리를 썼더니 너무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전선은 실제로 알루미늄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뭐 딴 나라는 나도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알루미늄을 써요. 알루미늄이 저항도 그나마 좀 작은 편에 속하고 얘네 셋만 쓰니까 제일 큰 거지 나머지 더 있거든. 그래서 작은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원자번호 13번이에요. 금속 중에는 나름 가벼워요. 가벼운 금속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송전선은 저항을 줄이기 위해 피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지면 그냥 죽어요. 만질 일도 없겠지만 껍질이 없어요.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걸로 감싸지를 않아요.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요. 그래서 아예 금속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냥요.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알루미늄을 쓰고 피복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단면적이거든요. 단면적을 증가시키면 저항을 줄일 수 있죠. 문제는 이거 뭘까요? 재료비가 많이 들죠. 두껍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 재료비가 많이 들고요. 역시나 뭡니까? 송전탑 비용도 무게가 증가한다고만 쓸게요. 무게가 또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해요. 10,000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20,000원 투자하는 거는 무식한 짓이잖아요. 맞죠? 그냥 10,000원 손실 보고 말지 뭘 거기다 20,000원 쓰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손실을 줄일 수는 있어. 단면적을 넓히면 당연히 손실 줄이지. 줄일 수는 있어. 계산상 줄여지니까. 문제가 뭡니까? 근데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무게가 올라가니까 송전탑 비용도 너무 많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길이는 어떻게? 이거 길입니다. 길인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송전거리예요. 얘도 한계가 있죠. 왜? 도시 한복판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길이를 줄이려면 강남 한복판에 발전소 하나 딱 하고 올려놔야 돼요. 강남에 사무실 건물들 얼마나 많은데. 딱 하나 세워놔. 영통도 아파트들 많잖아. 한복판에 딱 하나 지어놔야죠.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도 줄일 수는 없어요. 발전소를 근처에 지어야 되는데 다 싫어할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아마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어디 있냐? 여기 저항을 줄이는데 두 개만 나와 있을 거예요. 두 개만요. 저항이 작은 송전선을 이용한다. 근데 은이긴 한데 은은 너무 비싸고요. 그 다음에 구리나 알루미늄인데 우리나라는 알루미늄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알루미늄을 써요. 그 다음에 송전선을 굵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재료비가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송전탑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놨어요. 더 이상 안 돼요. 할 만큼 다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로. 해결책은 딱 하나, 초전도체. 그러면 해결돼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송전 전류요. 자, P값 송전 전력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송전 전력은 일정하게 줍니다. 일정하게 줘요. 왜냐면 발전소에서 실제로 생산하는 전력이 일정하거든. 그러니까 송전 전력은 일정하게 줘요. 그럼 이 상황에서 P는 VI가 되겠죠? 뭡니까? 송전 전압을 증가시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송전 전류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치? V와 I는 비례관계가 돼야 됩니다. 전력이 일정하니까 P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V와 I값, 즉 송전 전압과 송전 전류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류가 감소해요. 그러면 송전 전류가 감소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뭐에 적용돼? P 손실은 I제곱 R이 됩니다. 이때 I값이 송전 전류거든요. 결국 P 손실도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전압을 3배 증가시켰다고 볼게요. 그러면 전류는 3분의 1로 줄게 되고요. 그러면 손실량은 얼마가 됩니까? 제곱이기 때문에 9분의 1로 줄어요. 엄청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리면 또 위험하니까. 올릴 만큼 올려놨어요. 최대한. 아까 다 계산해서 안전.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올릴 만큼 다 올려놓고요. 이제 더 이상은 올릴 수는 없습니다. 할 만큼.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 아니고 이러한 원리로 그렇게 해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됐지?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위에 확대경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문제로 설명해 줄 거예요. 이건 문제로 설명해 줄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 문제 있어요. 내가 오늘 풀려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뒤에서 풀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뒤에 문제에서 내가 설명을 해줄 거고요. 변압기로 갑시다. 변압기는 말 그대로, 이제 요거 좀 지울게요. 변압기는 말 그대로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도구예요. 전압을 이제 변화시켜주는 도구가 이제 변압기가 됩니다. 근데 어떠한 원리로 변화를 시키느냐?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 그래서 전자기 유도, 아마 위에 나와 있을 겁니다. 변압기 설명 첫 번째 줄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 코일의 가문수를 조절하여 전압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바로 변압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리인지 공식으로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 공식으로 이해하면은 이해가 편해요. 자, 일단 1차 코일에 교류가 입력됩니다. 요거 교류를 뜻하는 기호예요. 교류가 사인 곡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 사인 곡선을 저렇게 표현해 놨죠. 그래서 저거는 교류를 얘기합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오른쪽으로 전류가 흘렀다, 왼쪽으로 흘렀다, 오른쪽, 왼쪽 계속 바뀌죠? 그러면은 내 손가락의 방향이 바뀌니까 엄지손가락의 방향도 바뀌고 있어요. 1차 코일에서 교류가 입력되니까 자기장이 변하게 됩니다. 자기장이 변하게 돼요. 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철심의 역할은, 철은 도체기네요. 근데 철심과 전선을요 직접 연결한 게 아니고요, 철심에다 감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연결되는 게 아니야.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써져 있듯이 철심은 자기장의 변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써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자기장의 변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달.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야. 철이라고 해서 전류 흐르는 거 아닙니다.
도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 흐르겠지. 근데 저건 도선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선이 감겨 있는 겁니다. 자, 변압기 보고 싶으면요. 집에 굴러다니는 휴대폰 충전기 하나 깨보면 됩니다. 그럼 안에 사각형 모양의 코일이 감겨 있는 게 들어있어요. 휴대폰 충전기가 가장 단순한 형태의 변압기거든. 220V를 갖고 5V부터 30V로 바꿉니다. 저속은 이제 5V고 이제 고속은 막 30V 이러거든요. 그렇게 바꿔요. 그래서 휴대폰 충전기 탁 하고 깨보면요. 집에 굴러다니는 거 있을 거예요. 깨보면은 안에 사각형 모양 이런 철심에 양쪽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건데 그게 변압기입니다. 변압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 자기장의 변화를 전달하면은 2차 코일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이 자기장의 변화가 1차 코일에서 변한 게 2차 코일로 전달되겠죠. 그럼 2차 코일은 자기장이 변하니까 뭐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유도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이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변압은. 근데 이때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차이가 있어요. 자, 아까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가문수에 비례하고 자기장 변화율에 비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다 쓸 거예요. 자,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 그랬습니다. 자, V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공식을 알려준 거예요. 이걸로 변압기 설명하면은 원리대로 설명이 가능하거든.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앞쪽에 N 값은 가문수를 얘기했고 뒤에 전체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일종의 자기장의 변화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에서는 1차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가 2차 코일로 전달된 거예요. 어떨까요? 1차 코일의 변화나 2차 코일의 변화나 똑같습니다. 즉 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뭡니까? V는 뭐에 비례한다? 가문수에 비례한다라는 게 남게 돼요. 1차 코일의 변화를 2차 코일에 그대로 전달해. 그럼 1차 코일이 1초에 10번 변했다? 그럼 2차 코일도 1초에 10번 변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니까. 변화율은 똑같은 거야. 변화율은 똑같으니까 변화율은 따질 대상이 아닙니다. 관계식을 쓸 때 일정한 건 의미가 없잖아.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가문수만 남아요. 결국 V는 N에 비례한다. 그래서 어떠한 식이 나와요? N1 대 N2는 V1 대 V2. 정말 간단한 원리로 전압을 바꾸죠. 가문수만 조절하면 돼요. 10번 감았어? 100번 감았어? 그러면 10배 증가합니다. 반대로 100번 감았어? 10번 감았어? 10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되게 단순해요. 변압기 생긴 거에 비해서는 계산하거나 답을 꺼내는 데 있어서 되게 단순합니다. 요거만 딱 기억해도 돼요. 요거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동이나 힘 파트에서 마찰과 공기저항을 무시하고 계산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변압기에서 문제에서 조건 줍니다. 거의 모든 문제에서 조건을 줘요. 단 변압 과정에서의 손실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가 되냐? P1과 P2는 똑같은 거예요. 1차 코일에 들어가는 전력과 2차 코일에서 나오는 전력이 같아야 돼요. 문제에서 조건 걸어주는데 거의 모든 문제가 조건 그렇게 걸어줍니다. 그래서 P1, 1차 코일의 전력값, P2, 2차 코일의 전력값은 송전 과정에서는 손실이 되지만 변압 과정에서는 손실이 없어요. 그렇게 문제에서 조건을 걸어줘. 이따 문제 풀면 아마 그거 내가 찝어줄 겁니다. 그런 조건 걸어주는 거. 그래서 P1과 P2가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죠. N1 대 N2는 I1분의 1 대 I2분의 1, 다른 말로 I2 대 I1으로 바뀌겠죠. 가문수가 많아지면 전압은 올라가지만 가문수가 많아지면 전류는 줄어야 됩니다. 전압과 전류가 동시에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기 있다. 이거 전력 있죠? 네, 지우기 전에 보세요. 전력은 P는 VI인데 전력이 똑같잖아요. 전력이 똑같기 때문에 V가 만약에 올라갔다 치죠? 그러면은 I 값은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P 값이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는 반비례입니다. 역수를 쓴 이유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역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 반비례는 앞뒤를 바꾼다고 반비례가 되는 게 아니고 역수를 써야 반비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수를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굳이 귀찮은데 역수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애들이 나중에 하면 실수하는 게 뭡니까? 1대2에 반비례를 하게 되면요. 2대1이 맞아요. 앞뒤 바꾸면 되거든. 근데 1대2 대 3을 반비례하게 되면요. 이게 3대2 대 1이 아닌 거 알고 있죠? 이거 6대 3대 2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요. 3개짜리도 4개짜리는 그냥 뒤집어 버린다니까 그냥. 역수 안 만들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애들 가르치다 보면은 흔하게 접해요. 저런 실수들을요. 저런 실수들을 흔하게 접하기 때문에 그냥 귀찮아도 역수를 꼭 써줍니다. 너네도 그렇게 해야 돼.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 시간. 그래서 역수를 꼭 표현해 줘야지 너네가 실수 없이 이렇게 비율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변압기에서는 1차, 2차밖에 없어요. 3차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만 보면 되니까 편의상 앞뒤를 바꿔도 됩니다. 편의상 앞뒤를 바꿔도 되지만 그건 편의상이고 원칙적으로는 역수를 쓴다는 사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물론 이렇게 해도 돼. 편의상. 그럼 변압기 설명 끝.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다져볼 겁니다. 변압기. 자, 그 다음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오늘 수업할 내용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냥 타이틀 가지고 설명 한두 마디 정도로 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한번 읽어봐도 되거든. 자, 고전압 송전은 뭡니까? 송전 전류를 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실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전압은 최대화해서 송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송전선으로 초전도 케이블 사용. 저항이 없으니까 열이 발생 안 와서 좋겠지. 근데 아직은 조금 기술이 부족하고요. 책에 보면은 뭐 1km 구간에 경기도 용인시의 1km 구간에 송전망이 초전도 케이블로 설치되어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야, 1km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테스트에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점점 늘려서 이제 전국을 커버해야 되겠죠. 일단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용인에다가. 자, 그 다음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 얘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이 말 없다. 자, 우회라는 말이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송전선에. 끊어질 수도 있거든. 근데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 복구할 때까지 거기에 연결된 모든 지역은 정전입니다.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길을 만들어줘요. 거미줄처럼 다 얽혀놓습니다. 두 번째는 끊어서 한 번에 쭉 연결하기보다는 구간 이렇게 끊어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송전거리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송전거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 이게 한 줄로 만들면요. 동네 다 한 바퀴 돌고 와야 돼요. 그 한 줄이요. 그거 엄청 길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쪽 동네 이만큼, 이쪽 동네 이만큼 두 동네도 연결하고 그래서 끊어서 해주면은 최단거리 송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거리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나와 있죠. 스마트 그리드라고 나오는데 얘는 분배를 잘 시키는 겁니다. 분배를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전기가 있습니다. 정해진 전기, 그러니까 생산되는 전력은 정해져 있어. 우리나라에서 발전소가 이제 개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지역마다 아니면 동네마다 아니면 뭐 건물마다 필요한 전력량, 평균값을 빅데이터로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정도 되면 얼마 필요하더라. 거의 딱 맞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으로 효율성 있게 공급을 하는 게 스마트 그리드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 아래쪽 보면은 전선 지중화 사업. 일단 땅속에 들어갔으니까 태풍이 와도 문제 없을 거고, 그다음 사람 접촉할 일도 없을 거고, 그래서 전선 지중화 사업. 그다음 두 번째는 저기 송전선 저거 1년에 몇 번씩 사람들이 물 청소하거든요. 실제로 한전 직원들이 가서요 그 전선에 매달려가지고요 물 뿜어서 물 청소해요. 이유는 뭐냐면 피복이 없다 그랬죠. 두껍다 그랬죠. 먼지가 쌓여요. 그러면 그게 저항이거든. 먼지가 쌓이면 그게 저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매우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는 겨울에는 눈 쌓이고요. 그 정도로 두꺼워요. 그 쌓일 정도로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기게도 전선 청소하는데 물 씁니다. 물로 청소해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위험하죠. 진짜 거의 목숨 걸고 하는 일이죠. 아무리 안전장치를 해도
수십만 볼트를 청소하는 수십만 볼트에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위험하긴 합니다. 따라서 이제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위험성을 줄일 수 있죠. 뭐 로봇이 고장 나면 버리면 되지. 근데 사람은 다치면 안 되잖아. 그다음에 안전장치의 설치는 송전탑은 저기 산골에다 설치합니다. 산 중턱에다가 막 설치하잖아. 사람들이 안 가는 산. 그다음에 고압 차단 스위치는 혹시라도 전압이 일정 이상 높아지면은 차단하도록 차단기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송전탑은 보통 철로 만들어요. 도체야 도체.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송전선이랑 송전탑이랑 접촉을 해버리면요. 송전탑으로 전류가 흘러버립니다. 접촉을 하지 못하게 벌려줘야 됩니다. 벌려줘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게 여기 애자라고 나와 있는데 사기그릇이에요. 사기그릇. 그래서 지하철로 내가 얘기를 할게요. 지하철도 위에 선이 있고요. 밑에 전동차가 있습니다. 물론 연결은 하겠지만 이 전선이 차체에 닿으면 안 돼요. 그럼 둘을 벌려주기 위해서 이런 모양처럼 생긴 게 달려 있을 겁니다. 지하철 위에서 천장 보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천장 보면은 전선 쪽에 뭔가 저렇게 동글동글 바둑알 쌓아놓은 것처럼요. 동글동글하게 달려 있어. 요즘은 검은색도 쓰던데 보통 하얀색으로 많이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런 동글동글한 게 전선과 차체 사이에 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혹시라도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게 닿지 않는 겁니다. 닿으면 감전될 거 아니야. 사람들 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닿지 않도록 이렇게 벌려주는 거. 송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전탑이 금속이다 보니까 닿으면은 누전됩니다. 전기가 새버려요. 그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더라도 닿을 수 없도록 적당하게 딱 벌려주도록 사이에 끼워 넣는 절연체가 있습니다. 그 절연체인데 이 재질이 영어로 얘기하면 세라믹, 우리말로 얘기하면 사기그릇. 사기그릇. 그거 밥그릇 같은 거요. 그런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절연체를 통해서 얘네들을 거기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벌려주게 돼요. 벌려주게 되면은 닿지 않고 안전한 송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읽어만 보세요. 이 초고압 직류 송전인데 아까 변압기 설명할 때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얘기했죠. 직류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직류는 변압을 시키는 방법이 매우 고난이도입니다. 이것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먼저 교류 상태에서 전압을 높인 다음에 그걸 직류로 바꿔서 송전하고 직류로 받은 다음에 교류로 바꿔서 다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교류와 직류를 서로 바꿔주는 단계가 있어. 왜냐면 교류가 돼야지 전압을 변화시키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해적 케이블, 제주도와 진도, 전라남도 진도와 제주도 사이에 이렇게 케이블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 케이블은 고전압 직류 송전하는 이유가 교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주변에 전자기파를 형성해요. 전자파라고 불리우는 전자기파를 형성하게 되면 그것도 손실입니다. 근데 직류는 한쪽 방향으로 쭉 가기 때문에 가벼운 자기장 정도만 만들 뿐 전자기파까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작은 건 맞아요. 손실이 작은 건 맞는데 이렇게 제한된 환경에서나 사용하지 실제로는 육지에서는 육지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바다, 제주도까지 보내줄 때 사용을 하는 거지 그냥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내용이 기억나는데 이 송전탑, 넘어가면서 얘기할게요. 페이지 353입니다. 송전탑을 목장 주변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장에 살고 있는 암컷 소들의 유산율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실제로요. 왜냐면 그 전자기파 때문에요. 우리 전자파가 안 좋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건 너네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송전탑에서 송전하는 과정에서 좀 전자파가 발생하긴 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 뭐 일부 의사들은 얘기해요. 암 발생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런 동물들, 소나 돼지들의 생식률을 매우 낮춘다. 그럼 사람도 영향 받겠지. 소, 돼지, 사람이랑 생물학적으로 차이는 크지 않잖아요. 뭐 걔가 새끼 낳는 거나 우리가 새끼 낳는 거나 뭐 큰 차이는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간도 영향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큰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했고요. 자, 요 문제가 아까 내가 설명 안 하고 문제에서 설명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일단 볼게요. 문제 조건에 뭐가 나와요? 세 번째 줄에
변전소의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은 없으며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송전 과정에서는 손실이 있어요. 그걸 계산할 거니까. 근데 변전소에서 변압 과정에서는 손실은 없습니다. 변압 과정에서는 손실은 없어요. 일단 10,000V가 입력됐는데 40,000V가 출력이 됐어요. 전압이 몇 배가 됐습니까? 4배가 됐어요. 물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가문수의 비율도 1대4, 4배의 비율이 만들어지겠죠. 문제에서는 물어보진 않아. 이 정도는 안 물어보는데 그래도 겸사겸사 썼습니다. 그 다음 전압이 4배가 되면요. 전류는 몇 배가 돼야 됩니까? 역수가 돼야 되죠? 4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전류도 증가하고 전압도 증가하면 전력이 증가해버립니다. 그러면 좋아요. 에너지가 그냥 생긴 거니까. 전력은 에너지 개념이에요. 에너지가 그냥 생겨? 그럼 좋지. 그런 거 없어. 에너지가 그냥 생기는 거 없습니다. 우리 생활로 빗대면 나는 이제 에너지 단원에서 설명할 때 에너지를 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돈이 그냥 생기는 게 어디 있어. 그럼 좋겠지. 나도 그러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그냥 생기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에너지는 손실은 될지언정 생성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손실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럼 가에 들어갈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됩니까? 100암페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에 들어갈 전류는 100암페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송전선에서 손실이 되겠죠. 송전선의 저항이 40옴이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송전선의 저항이 40옴요. 그러면 P 손실 I제곱 R이 됩니다. I제곱 R요. 전류가 몇 암페어예요? 100암페어입니다. 100제곱 플러스란다. 곱하기 저항 40옴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40만 와트가 손실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얼마였는데? 원래 400만이었는데. 40만 와트 날려먹은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건 얼마입니까? 남는 전력은 360만 와트가 남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400만이었잖아. 처음에 400만을 보냈는데 이 송전선에서 송전 전류와 저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40만 와트를 날려먹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날려먹어요. 실제로는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날아갑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됐어요. 자, 손실이 됐습니다. 그럼 남는 거는 400만 와트에서 40만 와트를 빼니까 360만 와트가 되겠죠. 그럼 이제 입력되는 요건 P3라고 2라고 보고 이게 P3라고 볼게요. 그럼 이때 360만 와트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P3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360만 와트가 되겠죠. 변압 과정에서는 손실이 없으니까. 변압 과정에서는. 그럼 이제 나를 구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구하면 돼? P는 VI로 구하면 됩니다. P는 VI요. 그래서 P 값이 300만이에요. 이 값은 전압이 200V라고 나오네요. 200V입니다. 그럼 전류는 얼마가 돼야 돼요? 1.8만이 돼야지만 이렇게 돼야지만 저식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밖에 없으니까. 그럼 답 다 찾았어요. 이렇게요. 됐죠? 답 다 찾았습니다. 기호부터 볼게요. 10A가 아니고 100A죠? 이건 단순하니까. 전압이 4배, 전류는 4분의 1. 그래서 전류는 10A가 아니고 100A예요. 그 다음에 손실 전력 계산했습니다. P 손실은 I제곱 R. 그래서 전류의 제곱, 그 다음에 저항 곱하게 되면은 40만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40만 와트가 손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얘가 360만 와트가 공급돼야 되거든요. 360만 와트가 200V입니다. 200V면은 계산하면 되죠. P는 VI요. 그럼 I 값은 1.8만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000암페어예요. 18,000 또는 1.8만, 18,000 뭐 똑같은 말이니까요. 이렇게 찾아내면 되고요. 자, 밑에 자, 이번에는 송전선 A와 B가 서로 다른 송전선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송전 전력을 다르게 제시할 수 있어.
내가 송전 전력을 일정하게 준다라는 건 하나의 송전선에서 송전시킬 때는 송전 전력이 일정합니다. 손실량 빼고, 손실량은 일단 감안하지 않고. 근데 얘는 A와 B가 있어요. 그래서 송전선 A에는 송전 전력을 P로 줬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 B에는 송전 전력을 2P로 줬습니다. 2P로 줬어요. 자, 그 다음 잠깐만 얼른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송전 전압과 송전 전류가 나와 있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송전 전력이 P예요. B는 2P입니다. 요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P, 2P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P는 일단 VI라 그랬죠. P는 VI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송전 전압이 V예요. 근데 A는 송전 전류가 I래. 그럼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EI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관계가 성립하죠. P는 VI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P는 VI라는 관계가 성립해야 되니까 A가 송전 전류가 I가 되면은 B는 송전 전류가 EI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류만 놓고 봤을 때 P 손실은 얼마가 돼야 돼요? 4배가 돼야 됩니다. 전류만 놓고 봤을 때 P 손실은 4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손실 전력은 2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저항 때문에. 저항으로 손실 전력이 2분의 1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A에서 B로 갈 때요. 맞지? 그래야 두 개를 계산해서 결국 2배를 꺼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송전선의 저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한테 2R 주면 되고 B한테 R 주면 되죠. 그러면 저항이 절반이 됐으니까 손실량도 절반이 되겠죠. 그러면 토탈 손실량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내면 돼요. 다 비율적으로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숙제는 다 끝나고 부를게요.